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불개미 주식학원도 딱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불개미 주식학원이 올해 하반기에 개강을 해서 쌤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아서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해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남은 주식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 올해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범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테마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해볼 예정이니까요.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뜻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는 범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늘 1교시만 하고 이제 집에를 가서 범쌤의 수업을 들어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 마지막 수업을 범쌤과 함께하게 됐네요.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네. 꼭 이 시청을 주식을 좀 잘하고 싶었다 하면 네. 범쌤의 강의는 꼭 들으셨어야 됐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래서, 아쉬웠는데 네. 오늘 그래도 듣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범쌤. 아, 영광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오늘 마지막 또 올해 마지막 강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내년을 또 시작하는 그 단추,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이자 또 내년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강의, 네. 우리 불개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만 또 잠깐 들으시면 제가 오늘 뭐 테마 강의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유종의미를 어떻게 좀 거두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주식시장 테마 강의를 좀 봐야 되는 테마 업종을 봐야 되는지 네. 그 부분도 짧게 또 다뤄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일을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늘 끝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범쌤이 네. 범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방송이 어머님이었나요, 방송이? 네, 죄송해요, 범쌤. 아닙니다. 범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해보신다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범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노란톡으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지만 내년에도 범쌤과 좀 새롭게 즐겁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테마파크, 네, 제가 처음이라서요.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2023으로 바꿔주셨네요. 2023 눌러주시면 범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범쌤, 네. 저희가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어떤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지 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순서를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주요 테마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를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단지 뭐 호재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종목에 뭐 모멘텀이 있다 해서 우리가 2020년도 특히 작년 네. 또 올해 대부분 분석을 열심히 하셨다고 했지만 네.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이게 네. 테마 강의도 해드리면서 왜 이런 기법으로 테마에서 이 선 하나를 꼭 봐야 되는지 선. 그
선 강의를 오늘 좀 해드릴 거고요. 선 강의? 네, 선 강의를 해드리면서 네. 그럼 내년에 이제 1월 달 이 선 기준 하나로서 내년에 1월 달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러면은 어떠한 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쌤. 일단 마무리까지도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네. 내년에 과연 진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 지금 차트 흐름을 딱 보시면 딱 선 하나만 딱 보여 있죠? 노란 선. 노란 선.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불개미 시청자분들, 학생분들에게 이 선 하나 가지고만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선이 뭘까요, 우리 앵커님? 선이 이게 지금 어떤 선일까요, 대충? 그 선이요? 예. 그 뭔가 추세를 나타내는 선 같은데요? 추세선인데 네.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굵직굵직하게 좀 되어 있죠? 네. 기간이? 네. 그래서 네, 이게 월봉인지 일봉인지 네. 주봉인지 어떤 선일 것 같아요, 이게? 주봉이요. 주봉? 뭐지 좀 나와 있나요, 여기? 네, 저기 보이는데. 바로 맞히시나요? 그래요? 네, 일단 맞습니다. 주봉인데 네. 저는 이제 증시를 볼 때, 또 이제 테마를 볼 때 네. 일봉과 월봉을 말씀드리지 않고 주봉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거 2022년도에 긴 사이클이 여기까지 지금 12월 달까지 이어졌었는데 네. 보면 이제 노란색 아래에 있죠. 노란선 아래에 있고 노란선을 뚫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고 증시가 추세를 뚫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최근 들어서 다시 12월 달, 11월 달에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내심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고 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산타랠리,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세가 여기서 이제 올라갈 법했지만 꺾였네요. 네, 다시 이제 노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노란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다시 여기 지금 이 저점까지도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또 차트의 하방 시그널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정확히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어려운 차트 흐름인데 아, 진짜요? 차트로만 본다 했을 아이고. 차트 너무 열심히 좀 방송을 했나 봐요. 차트로만 본다 했을 때는 조금 하방 추세가 아직 이어져 있다. 그래서 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가 어떻게 좀 방어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노란 선 위에 있는 네. 그런 테마들, 강세 테마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네. 노란 선 아래로 지금 추세, 흐름이 주봉상, 꺾였잖아요. 네, 아래에 있죠. 네. 그러면 다시 이 흐름이 노란 선 위로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겠네요. 시장이 살아나려면. 시장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특히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려면 네. 이 선이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이 선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네. 이것도 이제 차트로 본다고 하면요. 테마도 이게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란 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찾아보면 그렇죠. 그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테마 교육과 그리고 차트 흐름에서 가장 기본적인 좀 내용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이 위에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네. 화장품 최근 테마 업종들이 엄청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리오프닝 업종들, 항공, 또 식음료 이런 업종들이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계속 좀 잘 가고 있다. 오, 12월 네. 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면 오늘 또 장마감 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테마를 찾아봤어요. 유종미를 또 어떤 업종들을 또 추려볼까요? 여태까지 했던 업종들 말고요. 새롭게 또 찾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또 가져올 또 테마입니다. 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좀 테마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20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과 위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점이 좀 나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 포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포트가 대부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20주선 아래에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기준을
알고 내년 시장에 들어가는 거와 그냥 내 종목이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만 바라보지 않고 네.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을 교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들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조금 더 손실이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수익 나는 종목들의 회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이 위에 있는 업종들만 잘 선별하셔가지고 공략만 하시더라도 네네. 또 반대로 내가 공략을 했지만 이 수급선을 20주선을 이탈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종목들은 다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는 이 20주선 이게 주봉상에서 20주선인데 네. 그 점을 기준을 잡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업종들은 지금 굳이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약세 테마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강세 테마 중에 이제 뭐 화장품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는데 네. 오늘 또 새로운 업종 테마를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네요. 네, 그 새로운 테마 말하기 전에 네. 한번 화장품 테마 딱 한 종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화장품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큰 뭐 대형주 뭐 어떤 거 알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화장품 관련주에서 우리 앵커님. 제가 많이 쓰는 클리오. 클리오. 자, 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요. 네. 지금 노란 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노란 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화장품 업종인데 지금 이게 좀 주봉상인데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럼 지금 화장품 업종이 이 종목이 지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한 종목 더 볼까요? 또 뭐 어떤 종목이요? 어떤 거 있죠? 뭐 대형주에서 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네. 아모레포시픽. 아모레포시픽. 그렇죠. 아모레포시픽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레포시픽도 저는 이제 대형주부터 먼저 보긴 하는데 네네. 지금 뭐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웬만한 지금 화장품 업종들은 지금 바닥에서 노란선을 다 돌파했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노란선 이게 20주선입니다. 20주선 노란선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과정에서 지금 하락 파동이 계속 좀 떨어졌다가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요. 한 4, 5개월 정도 계속 떨어졌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 노란선을 돌파하고 노란선의 추세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시장 대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네. 그럼 이게 올라온 종목들을 우리가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가져온 테마 공개해도 될까요? 공개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공개하고 싶네요. 우리 그럼 공개해 주시죠. 네. 20주선에 올라와 있는 테마. 지금 테마 여러분들이 새해 눈여겨봐야 할 테마 오늘 갖고 오신 건 어떤 쪽인가요? 일단 방산 업종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뉴스로만 우리가 접하신 분들이라면 방산 이슈가 뭐 하루도 올해는 좀 쉬지 않고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국제적인 정세도 문제가 있었긴 하겠지만 또 대한민국의 또 수출 산업이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또 루마니아 그래서 최근 이제 대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자, 이제 대형 방산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LI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최근에 우리 나로 발사할 때도 좀 부각이 됐던 업종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인데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아모레포시픽, LG생활건강부터 해가지고 중소형주들로 넘어갔다고 하면요. 방산 업종에서는 가장 큰 업종은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요. 항공우주를 차트를 보니까 제가 아까 테마는 딱 선 하나 가지고만 좀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20주선 위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딱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렇죠? 주봉상에서. 그러면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한 달 동안. 시장도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업종들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 업종은 올라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업종이 이제 추세가 살아난다는 관점인 거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고 또 1월 달에 공략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이제 딱 선화로만 딱 보니까
지금 위에 좀 올라선 게 좀 보이죠? 여기에 지금. 그렇죠? 네. 노란선 위에. 그러니까 노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섹터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지만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차트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네. 올해 아마 이 방산 업종들이 가장 추세 그래도 좋았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2021년도 기준 스타트가 28,000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2022년도에도 4만 원대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73,000원. 증시가 코스닥이 올해 34%가 떨어졌고 네. 네, 코스피가 거의 24%가 떨어졌는데 1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1년 동안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테마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종목이 이게 모든 종목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쵸.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 방산 업종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위에 이게 주봉이라서 기간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략을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제 깨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게 종목 교체하기가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전망이라든지 미래 전망 안 좋은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다 미래는 좋은데 2023년도에는 딱 선 하나 가지고만 기준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가 강하냐, 약하냐, 테마 강하다는 거는 지금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을 하셔도 네. 지금 이제 종목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또 빠져나오는 길을 명확하게 선 하나 가지고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차트의 이런 과정이라든지 뭐 차트의 움직이라 왜냐면 일봉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학생분들이 이제 종목을 볼 때,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올라간 종목이 내일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 변동성도 막 10%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희일비 보는 것보다는요. 네. 그건 이제 하루에 이제 내동매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봉을 보지 마시고 테마를 보는데 테마 보기 전에 주봉을 보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테마 강의에서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면 SK하이닉스도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면 중소형 반도체는 알아서 따라갑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차트적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움직임이 작은 종목부터 먼저 그러니까 움직임이 작은 종목들은 대형주고 네. 움직임이 큰 종목은 소형주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총이 작으니까. 그래서 단타를 공략하려면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를 공략하시는데 그쵸. 지금 2차 전지 업종들 아무리 단타 하려고 하셔도 지금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종목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이 이미 수급선 노란선 네네. 이탈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쵸. 중소형 2차 전지 업종을 그렇게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공부했던 차트 패턴이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네. 테마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대형주에서 판단하시고 노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방산주에서 오늘 방산주를 이제 다뤄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형주들은 좀 올라온 게 보여요. 네네. LIG 넥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또 큰 종목 현대 로템도 한번 보니까 지금 또 노란선은 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질문 있나요? 아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네. 현대 로템도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 업종이 뭐 특별한 호재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마 이 업종에 이 종목이 이 테마라는 것은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죠. 예, 이 방산주에서 결국 이제 대형 방산주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네. 소형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들은 왜 이런 종목들이 방산 업종인지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또 이제 막 북한에서 막 무인기 막 넘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산이랑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 무인기를 또 방어를 해주는 그 방어 업체들이 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또 그 무인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또 이제 드론 또 군사
또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또 드론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뭘 보고? 대형주를 보고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을 제가 테마 자료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 네. 강의를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개미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만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업종에 어떤 방산 업종들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클리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클리오를 화장품에 대한 주식은 관심이 많은데 클리오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오. 화장품 업종인 건지. 화장품에 관심 없으면 그렇죠. 모르죠. 아모레퍼시픽은 알아도 클리오는 모른다면 왜? 네. 중소형주기 때문에. 그러면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되게 생소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연말이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입장에서 네. 드론, 또 드론을 방어하는 업체, 그리고 대형 업체들, 방산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을 싹 모아가지고 네. 요걸 때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방송 보시고 제 노라조에 들어오시면 이거 자료집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앵커님 참여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을 통해서 중소형주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를 잘 확인하고 어떤 업황이 지금 흐름이 좋은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참 매매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은데 그 작업을 범쌤이 손수해 주신 것 같아요. 테마파크 자료집 오늘은 드론과 방산 관련주를 이제 싹 모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파일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2023, 내년이죠. 2023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 저희가 방송 끝나면 이쪽에다가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20주선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일봉보다는 흐름이 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는 것 같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대형주의 흐름이 상승 추세를 탔다면 공략을 할 때는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형주를 공략하셔도 되고 네. 중소형주에서 만약에 아직 20주선을 못 오른 종목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오. 대형주들이 가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네.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거죠. 흐름, 그러니까 예. 흐름도 주봉으로 파악하고 그 공략하는 것도 그 중소형주들도 주봉을 보면서 네. 아직 20주선 위에 있지 않다면 네. 공략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아니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호재가 네. 많더라도 저는 20주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라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테마적인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당장 강한 테마가 누구냐,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결국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호재가 많더라도 차트는 가장 꼴등이다. 네. 그럼 굳이 그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 테마 업종에서는 대장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러면 20주선, 그러니까 제가 선 하나만 딱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선 하나만 딱 보는 이유를 오늘 또 강의 또 같이 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주제는 이제 방산 업종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장도 이제 종목처럼 봐라, 이걸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뭐 차트 흐름 보면 20주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시장을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게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증시가 이 정도 자리에 있다 그러면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게 차트적인 흐름이 맞겠지만, 지수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노란색 밑에 있기 때문에 살짝 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그쵸. 왜냐하면 20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내가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노란 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제 시장의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셨다가 또 공략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네. 만약에 정 지금 하락장인데도 나는 단기 트레이딩 또는 좀 지금 시장에서 핫한 업종들을 잡고 싶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업종만 공략하셔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봤고, 제가 왜 그럼 20주선을 보야 될까? 그러니까 선들이 너무 많고 기법들이 너무 많고 주식은 점점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맞아요. 뭔가 간편하면서 이제 직관적인 그런 흐름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오, 네. 근데
월봉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네. 1개월이 끝나고 선을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뭐 한 달에 12개밖에 선이 안 그려지니까 그거 너무 늦는 것 같고 일봉, 분봉 점점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봉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이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초보적인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불개미 시청자분들에게 추세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미 과거 지표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노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노란선 위에 있을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주식이 진짜 좋을 것 같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래에 있을 때는 위에. 그렇죠. 위에 있을 때 들어가야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있을 때는 추세가 계속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바닥이 어딘가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들어갔는데 다시 깨지면요. 그러면 비중 축소하셔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식에서는 100%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올라갈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맞습니다. 12월 달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12월 달 좀 산탈레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랬는데 바로 한 달 뒤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관점에서 왜 그러면 2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고 네.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왜 피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좀 집중하셔가지고 예,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서 코스피가 이 중심선, 20주선 밑에 있는 선을 떨어졌는데 이 노란 선과 그 격차, 그 격차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와 이 노란 선의 그 갭이라고 하죠. 이격. 네. 이격이 코스피가 약 5% 정도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란 선과 20주선과 네, 그럼 중심선에서 이미 5%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 한번 싹 한번 훑어봤어요. 대형주 이게 코스피에서 상위주들 그 유명한 종목들 한번 추려봤는데 SK하이닉스가요. 이 노란 선과 지금의 주가가 갭이 15%예요. 거의 16% 가까운데요. 거의 16% 가깝죠. 네. 그러면 증시보다 강한 종목이에요? 아니면 약한 종목이에요? 약한 종목이죠. 약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코스피의 중심선보다 코스피는 5% 정도 떨어졌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15% 정도 한 3배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이 속한 섹터가 네. 약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ETF라든지 이런 지수의 상품을 많이 그냥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한 종목, 강한 업종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반도체는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보다도 대형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보니까 지금 가장 또 핫한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삼성 SDI도 한 10% 정도 벌어져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벌어져 있다. 이 중심선, 노란 선과 지금 현재 주가가 약 16% 좀 벌어져 있어요. 지수는 5%밖에 안 벌어져 있는데 네. 시장보다 그럼 혹시 약하네요. 훨씬 약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비중을 계속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시장보다 약하기 때문에. 테마가 약세 테마예요. 네. 그럼 약세 테마가 언제 올라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테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업종이 언제 터닝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강세 테마를 공략해서 깨지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게 우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업종도 볼게요. 현대차. 네. 자동차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네. 그런데 현대차도 지금 보니까 노란선각 이격이 15%예요. 비슷한 다들 약한 테마들. 약해요. 약한 테마가 지금 네. 자동차 업종들이 들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점을 알고 내년 1월 달부터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강세 업종들만 공략하고 이렇게 많이 깨지기 전에 종목들을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더 줄여가겠다. 이걸 좀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나왔는데 이격이 지금 대형주 SK하이닉스와 LG에너솔루션, 현대차가 이 대형주들이 약 한 3배 정도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수 평균과 지수가 5% 멀어진 업종들은 그럼 기회일까?
네. 아니면 이 업종이 약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많이 과대낙폭되어 있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싸졌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올해 1월 달로 가보면 됐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증시가 노란선이 한번 볼게요. 노란선이 약 한 3% 정도 벌어져 있어요. 코스피가. 네.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노란선을 지금 이탈한 게 약 3%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보다 많이 벌어진 대형주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죠? 뭐가 그렇죠?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을 해요. 네. 게임주들이 이때 1월 달 당시에 크래프터리라는 종목이 약 한 38%가 벌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네요. 그렇죠. 38%가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카카오도요. 카카오도 약 한 30% 정도 벌어져 있어요. 네. 30%.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3%인데 크래프톤과 카카오가 이 정도 벌어져 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중기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에 네. 아직 추세가 돌린 적이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이때 당시가 요때였어요. 요때. 요 당시. 자꾸 넘어가네요. 요 당시. 여기. 여기. 요 당시부터 물론 이제 이 정도의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있었긴 했겠지만 추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물론 단기적인 포인트로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올라갔다 부분이 있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러면 올해 코스피 평균보다 밀린 업종 종목들은 추세 하락을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방산주가 나옵니다. 너무 주인공이 뒤늦게 나타난 것 같아요. 주인공 원래 뒤늦게 나온다고. 네. 근데 이제 테마 강의에서 이 업종이 뭐 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저 말고도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쵸. 솔직히. 근데 결국 이제 내년 1월 달에 준비할 거면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그럼 선택을 했는가? 단지 뭐 실적이 좋다, 재료가 좋다 이걸 떠나서 결국 앞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법으로 제가 발굴한 거고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혼자 발굴할 수 있어요. 내년 1월 달부터. 이것만 들으시면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죠. 아직 전년 1월 달에 시장은 마이너스 3%라 말씀드렸죠. 네. 이때 당시 한국항공우주가 약 11%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격이 11%인데 이거는 올라간 11%네요. 그렇죠. 시장보다 강하죠. 네. 이미 올해 1월 달부터 강했던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네. 가장 큰 종목입니다. 방산 업종에서. 두 번째로 큰 업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올해 1월 달에도 약 10% 정도 이 노란선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업종들이 그럼 장기적인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항공우주 1년 파동이에요. 물론 이제 연말 가기 전에 9월, 10월 달에 물론 적은 파동도 있었지만 여기가 지금 1월 달 파동인 거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가 1월 달 파동인데 거의 1년 내내 좋았네요. 1년 내내 좋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들어갔다가 다시 깨지면 당연히 약세 테마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이긴 하겠지만 그쵸? 네. 그 당시에 1월 달 시장은 밑에 있었지만 위에 있는 업종 대형주들은 추세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화로 가지고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 그럼 2등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이제 박스권 구간이 있었어요. 올라가고 나서 이런 구간들 이렇게 좀 힘들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 9월 달까지는 올라갈 흐름이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1월 달에 왜 방송주를 또 다시 한번 또 꺼내 들어왔을까? 연말에.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1월 달 이제 다음 주면 또 1월 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 달 말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5%예요. 네. 20주선가. 그러면 전년도 1월 달과 비교해 올해 1월 달 비교 그때랑 비슷하죠? 네. 마이너스 3%였으니까. 네, 비슷해요. 근데 지금 방산주는 위에 둘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차트 분석과 추세 분석에서 본다 했을 때는 뭐 결국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거 데이터 가지고 평가라는 게 차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과거에서 나왔던 그런 데이터를 본다 했을 때는 조금 확률이 높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은 방산주지만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 대비 강한 시기가 분명 옵니다. 분명 네네. 오기 때문에
또 2차 전지에 관심 많고 반도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때 적극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하게 막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결국 이 노란선 20주선 하나만 보고 접근해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내년에는 이런 기법으로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테마의 흐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좀 봐드렸는데 아까 차트에서 중소형주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차트 업종들도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보시고 그 제가 드리는 그 자료주 한번 보시면 중소형주들, 드론주들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의 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빅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미리미리 시장이 또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참여 방법 우리 앵커님 좀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금토일 지나면 이제 새해가 또 시작이 될 텐데 내년에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보다 강한 테마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범쌤이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 테마를 바로 방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싹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테마파크 자료집을 오늘 올려드릴 거고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2023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전 너무 늦게 하는 게 후회가 되네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쉽고 그냥 직관적인 부분이에요. 네네. 직관적인 부분인 거고 결국 확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는 좀 빠지자. 이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 사실 뭐 테마 공부가 좀 되게 리스크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이게 업종별로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그쵸,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이 업종 분석을 미리 해놓으셔야 네. 이런 흐름을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 앵커가 지금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내년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연말이고 마지막 네. 시간에 이거 알아갔다는 것은 매우 또 좋은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이거 좋다 그러면 또 한마디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좀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뭐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뭐 방산업종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산 섹터는 지금 코스피보다 강하다. 시장보다 강한 테마는 확실하다. 강한 테마는 확실하다. 네. 그럼 여기에 기회를 찾는 분들은 그래도 결과값이 조금 좋을 수 있다, 확률이.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테마에서 이 업종이 딱 좋다. 이렇게만 끝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위에 있는 섹터, 아래에 있는 섹터를 한번 훑어주고 가요. 너무 그렇기 좋네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의 범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뭐 이모티콘에서 위에 있는 업종은 뭐 노란색, 해.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쪽은 좀 힘들지만 비그룹. 예, 심으로 지금 좀 안 좋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 아직 힘은 부족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말하고 있는 업종이 리오프닝인 거거든요. 네.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더 강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들. 화장품 업종들은 왜 좋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꺾였는데 불구하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까지 싹 다 20주선 위에 있어요. 진짜요? 이게 방산주는 대형주만 주로 위에 있고 중소형주들 아래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형주가 좀 살아나야 중소형주들도 한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부분인데 네. 화장품은 아마 돌려보시면 거의 90% 이상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큰 악재 없으면요. 지금 사실 리오프닝 업종과 그 지금 코로나 감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제약 테마도 가고 리오프닝 가는 테마 흐름인데 근데 오늘만 보셔도 답은 나왔다. 오늘 화장품 테마 그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다음 주 시장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되면 또 갈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들 꼭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엔터도 코스닥에선 가장 강해요.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뭐 또 JYP 다 강한 모습인 거고 식음료 뭐 계속 가고요. 뭐 롯데칠성,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이 업종은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은 업종이라 보니까 그 의료기기도 사실 뭐 미용기기 플러스
리오프닝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이것도 뭐 지금 흐름이 좋고 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뭐 부산에어 뭐 많이 가고 있고요. 의료업종도 괜찮고 제약, 유통, 굴착기, 뭐 발전기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딱 이 업종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종목이 들어있지? 이게 딱 안 떠올릴 수가 있어요. 기껏해 한 종목, 두 종목 그렇죠. 대형주라든지 내가 아는. 근데 2023년도를 한번 딱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딱 이게 식음료 업종이면 네. 뭐가 나오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범쌤이 도와주실 거죠?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네. 방산도 드리지만 네. 제가 2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요? 식음료랑 네. 식음료도 제가 준비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화장품도 화장품. 드릴게요. 네. 오. 이거 2개까지 해서 좀 방산, 네. 화장품, 카지노. 그러니까 주말 동안 한번 잘 섹터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아이고 이거는 사실 SK하이닉스는 좀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떨어지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20주선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직 반도체는 좀 희망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저번 주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투톱이 지금 무너졌다 보니까 반도체가 중소형주들이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중소형주 안에서도 아마 20주선 위에 있던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대형주가 약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I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업종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대형 IT가 힘을 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자동차 또 원전 이슈가 많이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이 좀 어렵죠. 네. 오늘 올라가고 내일 떨어지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죠.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형주들이 20주선 아래에 있어요.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으니까 길을 형의 못 펴요. 길을 못 펴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뉴스가 딱 나와야 이게 네. 추세적으로 살아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공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테마는 뭐 하루짜리 아닌가? 오늘 네. 오르고 내일은 맞아요. 또 새로운 테마 뜨는 거 아니 이런 네. 생각하잖아요. 네. 리오프닝도 보시면 지금 몇 주 거의 2달 넘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뭐 하루 이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러니까 한 번 추세를 타고 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왜 그럼 우리가 하루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들이 왜 많을까? 네. 첫 번째는 중소형주를 너무 보셨고 그게 대형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종이 노란선, 그러니까 20주선 위에 있기 전에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반짝. 주봉상에서 보면 밑에 네. 있는데 그게 올라갈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2차 전지 당연히 삼성 SDI, LG 엔솔, 에코프로, BM, 네. LNF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쉴 타이밍. 건설 업종들 뭐 현대, 대우, GS 뭐 등등등 해서 다 아래 있죠.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뭐 태양광 다 밑에 있어요. 다 밑에 있고 풍력도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수소도 다 밑에 있고. 예. 그럼 지금 강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범쌤 그러면 네. 지금 이 비구름 쪽에 있는 곳들은 지금 시장보다는 좀 약한 섹터이고 네. 지금 해 쪽에 있는 화장품, 카지노, 뭐 식음료 이런 섹터들은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눈여겨보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가 네. 이쪽 업종들의 한 종목씩 그러니까 포트를 한번 꾸려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한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하셨는데 깨지면 손절도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면 만약에 내 식음료 들어갔는데 다른 업종 놀라고 식음료가 빠지면서 20주선 이탈이 된다. 네네. 그럼 식음료 업종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대신 만약에 반도체가 위로 올라온다. 반도체를 편입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약간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겠네요.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순환하시면서 가는 게 조금 현명한 판단일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에 증시도 올라서 산타랠리 갈 줄 알았지만 이렇게 깨질 경우가 있어요. 요즘 네. 같은 시장은. 그러면 아무리 내가 포트를 잘 뿌렸다 하더라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다 집중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손절하더라도 전체 내 계좌 포트에서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노란선이 위에 있다고 해서 노란선을 뭐 차트로는 보면 노란선이 아예 뭐 크게 벌어진 때가 있어요. 크게 벌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많이 올랐으니까. 이 노란선이 여기까지 이미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고 네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진짜 좋다고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노란선이 깨질 때까지는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현명하게 기다렸다가 바닥에 있을 때 올라갔을 때 접근하는 이유는 다시 깨졌을 때 손절폭이 작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아마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달아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주 가는 거 봤으니까 뭐 2등주, 3등주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미리 분류를 해놓는다 그러면 네. 이게 정말 뭐 좀 흐름이 보인다고 할까요? 이게 시장이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그래도 내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업종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종들이 오늘 올라갔어요. 그렇죠? 게임 업종들이 오늘 한알력 이런 이슈가 네, 좀 맞아요. 나오면서 네. 뭐 아침부터 뭐 조이시티라든지 네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대형주 한번 보세요. 대형주 보시고 노란 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노란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옛날 같았으면 이 뉴스 하나 뜨면 진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뭔가 시작이 되나 보다 바닥에서 20%, 30% 막 급등 나오니까 네네. 잡아붙는데 아직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란선 위에 올라가고 뉴스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네. 그게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이시티라든지 M게임 이런 종목도 올라온다 해서 그런 게임주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진짜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노란선을 빡빡 뚫고 올라와야 중소형주들이 탄력성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네. 테마 강의는 뭐 이 정도로 오늘 좀 마감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범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보다 강한 테마로 방산주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방산주.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이. 네. 그 안에서 방산주가 좀 탑픽인가요, 그럼? 지금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한 지가 한 달 전부터 시작이 좀 됐고, 됐죠. 네. 방산주가 이미 대형주가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노란선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중형주들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아직 올라온 종목도 보지 않지만 자료집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증시 흐름을 내년 1월 달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들을 방산주가 막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일지 막 찾아들 보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미리미리. 범쌤은 미리미리 연휴 기간 동안 방산주 섹터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놓고 한눈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눈에 봐셔야죠. 오늘 테마, 네. 네. 그래서 그 테마 자료집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네. 드론. 그리고 드론을 또 방어하는 업종, 대형 업종 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부연 설명도 적어드렸어요. 뭐가 오. 뭐 때문에 방산주에 엮여 있다.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모바일로 보시든 또 컴퓨터로 보시든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참여 안내, 우리 앵커님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테마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강의를 토대로 오늘 방산 관련주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 또 여기에 식음료까지 해서 이 섹터들에 해당되는 종목들 설명까지 해서 싹 정리한 테마파크 자료집을 노란톡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테마파크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2023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쪽에다가 자료집 3가지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성공적인 결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